자,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신경 써서 지켜봐야 할 경제 이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 준비하셨을까요? EU와 그 중국이 사실은 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하면서 네. 관세 폭탄을 갖다 전 세계에 쏟아부으면서 그동안엔 좀 견원지간이었는데 바이든 네. 행정부 때는 서로가 약간 좀 거리를 뒀었는데 이게 좀 급속히 좀 가까워진다는 어떤 조짐들이 보였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 과연 그럴까? 이런 어떤 EU와 중국과의 어떤 공조의 어떤 움직임들이 서서히 또 깨지고 있는 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 달 만에 말이죠. 네, 불과 한 달 만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폭탄, 관세 폭탄을 갖다가 쏟아붓기 시작하자. EU와 그다음에 중국은 세계 2위와 3위의 경제권이니까 네네. 급속히 어떻게 보게 되면 공동 대응을 하자는 취지로 서로가 합의를 했었어요. 그랬죠. 그게 바로 4월 8일입니다. 예. 중국의 리창 총리하고 그다음에 그 EU의 집행위원장이죠. 우르졸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7월 달에 우리 정상회담을 하자. 거기까지 일단 합의가 됐어요. 그 당시에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 말입니다. 유럽과 중국은 미국 관세로 인한 세계적 혼란에 대응할 책임이 있다. 그다음에 리창 총리는 중국과 유럽은 자유무역의 지지자로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이때까지는 분위기 참 좋았죠. 분위기 참 좋았습니다. 예. 근데 불과 한 20일 지난 거죠. 그때가 네. 4월 8일인데 4월 28일 날 EU가 중국산 물품 80여 종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반덤핑, 네. 반보조금 관세를 갖다가 꽉 하고 때립니다. 네네. 그 중에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고소 작업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20%에서 66.7%까지 관세를 올려버렸어요. 예. 이게 그 고소 작업장이 그 중국산이 그 유럽 연합으로 들어오는 게 약 10억 유로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1조 5천억 원, 1조 네. 6천억 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한 거예요. 이제 관세를 부과한 이유는 뭐냐면은 중국 기업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등에 업고 예. 유럽 시장을 갖다가 장악하고 있다. 유럽 네. 현지 업체들보다도 20%싼 가격에, 가격 덤핑 경쟁력. 가격에, 네. 그러니까 유럽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확대하고 있다. 네. 우리는 그걸 갖다 보고 있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어떤 80여 종에 대해서 관세를 떼면 트럭용 타이어부터 우리 전기 이 다리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다리미 판까지 거기에 80여 종이 전부 다 포함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럼 뭐 여러분들 좀 의아하실 거예요. 사실은 금방 뭐 그 대응 기조를 했다라고 하다가 불과 20여일 만에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그 공동 대응 기조가 깨진 이유는 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세계는 지금 중국산 제품이 밀려들까 겁을 먹고 있어요. 왜 중국산 제품이 밀려들까 겁을 먹고 있냐면은 미국의 수출길이 막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낮은 덤핑 가격으로 네네. 세계 시장을 공략할 거다.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자국 산업 보호가 안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중국산 철강, 특히 후판이라 하죠. 두꺼운 철판. 네.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때렸고요. 인도 역시 12% 관세를 때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럽도 그 일환으로 여기에 이제 관세를 때린 거고요. 네. 여기에 더 나가서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그 소액 면세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테무나 쉬인 같은 데서 이렇게 직구해 가지고 오는 물건들. 예. 거기에 대해서도 영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처럼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중국의 어떤 산업 정책이 이제는 전 세계에 들켰다. 그러니까 네. 산업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부의 엄청난 보조금을 투여를 해서 싼 가격에 과잉 생산을 하고 과잉 생산된 제품을 해외로 밀어내서 네. 시장을 장악하는 이런 어떤 산업 어떤 모델들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계들이 분명히 다른 나라들이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대요. 제재해야 된다.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네. 가장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LCD 제품에 대해서 세계 1위죠. 중국의 BOE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그 3년치 재무제표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순이익이 150억 위안 정도 됩니다. 네네. 근데 그동안 3년 동안 받은 정부 보조금이 얼마냐? 105억 위안입니다. 우리나라로 한 2조 500억 원 정도를 갖다가 보조금으로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이익의 거의 한 65% 이상을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대세했다. 예. 이런 어떤 사업 모델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계 1위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세계가 지금 EU와 중국 간의 어떤 대응 기조, 공동 대응 기조가 깨진 거는 이런 어떤 중국 산업 어떤 발전 모델, 그거에 대한 어떤 세계 각국의 어떤 위기, 그다음에 그거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네. 어떤 인식들이 이제 점점 싹트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중국이 과거의 어떤 산업 정책 이런 식으로 정부 보조금을 막 쏟아부어서 네네. 뭐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도 300조 원 정도를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계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이런 어떤 구조적인 어떤 모델들이 네. 앞으로 더 이상 유효할 거냐라는 거에 좀 의문을 갖게 된다. 이번에 네. EU의 어떤 조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참 중국도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지금 원래 부동산 내부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서 일자리 감소되고 지금 디플레이션으로 돈 풀고 경기 부양하려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 트럼프 취임해서 이제 대외적으로는 관세 전쟁 치르고 있고 지금 미국 수출길이 막히니까 다른 쪽으로 가는데 다 지금 제재 걸기 시작하고 시진핑이 지금 13년째 장기 집권 중인데 지금이 최대 위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내부 분위기도 상당히 안 좋잖아요. 네, 뭐 아무래도 경기 둔화라든지 침체가 오래되면은 네.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게 민주국가였으면 벌써 물러났어야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권위주의 국가니까 있는 건데 그 지도자가 리더가 민심 그다음에 경제를 잃으면 결국은 모든 걸 잃게 된다. 네. 사실 우리가 봉건 사회에서도 굉장히 뭐 참다 아주 서민들이 봉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중국도 빨리 어떻게 보게 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떤 경기 둔화라든지 침체 양상이 오래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정치도 결국 네. 뭐 안정된 상황이 지속될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뭐 추가로 저희 지금 중국산 제품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 막고 있고 우리도 약간의 제재가 있는데 그래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저희 내부에도 좀 있는데 대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대로? 그래서 조금씩 이제 비관세 장벽 쪽으로 우리는 좀 높여나가는 것 같아요. 가령 뭐 중국산 버스들이 전기 버스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우리나라가 보조금을 줬었는데 지금은 성능에 따라서 배터리 성능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는 정책으로, 그러니까 좀 비관세 장벽을 조금씩 이렇게 높여가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중국도 지금 뭐 위기인데 지금 어쨌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일단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내수를 잘 챙겨서 내수 시장이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경제 체제를 만드는 것도 중국의 또 하나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도 알차게 세 가지 소식 윤석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